네,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이슈별로 종목별로는 강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를 지금 사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도 양극재 기업을 비롯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작에서는 눈에 띕니다. 현재 리튬 포어스가 14%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 또 뭐 하이드로 리튬 5%, 이 밖에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등이 다 지금 한 4, 5%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를 특히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지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저희가 투자하는 시간에서 계속해서 2차 전지주들 흐름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여쭤봤을 때마다 아직은 아니다. 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아직 아닌가요? 저는 저의 관점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가 좀 있으면서 좀 고성능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좀 옥석가리를 하면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왔는데 전통적인 배터리 관련돼서는 저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좀 더 가져가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한 2주 넘게 계속해서 전기차 화재가 계속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기차 판매에 썩 좋은 뉴스들은 아니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공화당, 민주당 대선 후보가 좀 박빙인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본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보조금 완전 폐지하겠다 전기차 관련해서 그런 발언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업황 자체는 썩 좋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들이 좀 좋은 게 있느냐? 아직도 리튬 가격대를 본다면 여전히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리튬 가격에도 오르게 된다면 업황은 좀 좋지 않지만 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매출 개선,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리튬 가격도 좀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도 저는 배터리 관련돼서 매도 물량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지금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반등을 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라든지 조선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게 아예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상승을 줬었죠. 근데 유일하게 배터리가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추세가 전환됐다. 앞으로 계속 간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 배터리 업체들은 반등을 줄 때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방향성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2차 전지주는 보수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관련주 보유하고 계시다면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2차 전지주들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화재인데 김병진 매니저님, 네.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주가 반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최근에 강했잖아요. 네. 전고체냐 아니면 이런 전기차 화재 방지 모멘텀을 가진 이런 테마주들 짧게 좀 대응할 만한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전략 유효해 보이시나요? 저는 전고체가 훨씬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전고체를 유효하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인터배터리 2024에서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SK온이 모두 다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밝혔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계획을 좀 앞당겨서 2026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순수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는 얘기가 밝혀지면서 근래에 주가가 좀 가고 있는 거라서 배터리 관련 시스템 특허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이제 특허의 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래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왜 주가가 가냐면
2차 전지 양극재 가격이 7월에 소폭 올랐습니다.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29% 전월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지만 수출 가격 같은 게 거의 뭐 7월에는 28.6달러에서 8월에는 30달러로 살짝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적 반영이 아마 3분기가 아니라 4분기부터 좀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대형주 2차 전지를 좀 매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과 그리고 LG화학 쪽이 양극재 출하량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주 쪽으로 보신다면 전고체 관련된 밸류체인 계속해서 보시면 되고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의 양산 계획들은 이미 인터배터리에서 나와 있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좀 저렴한 또 황화물계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최근에는 에코프로비엠도 관련된 이제 전고체 사업을 하겠다라고 구체화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리튬황 에너지 관련된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론을 딛고 지금 유한양행이 지금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91,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유한양행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 2%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아, 참 야속해요. 어제는 그렇게 외국인 기관이 팔아제끼더니 오늘은 또 소폭 사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그럼 세론이 좀 마무리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어저께 좀 많이 안타까웠죠. 네. 좋은 소식이 나와서 아침에 크게 상승 출발했다가 유한양의 오스코텍 모두 상승폭에 반납을 하고 오스코텍은 뭐 장중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기로 했었죠. 또 이 두 기업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 알테오젠, HLB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하락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이벤트가 좀 주가에 선 반영됐다. 그러니까 뭐 유한양의 5일 초 대비해서 한 주가는 한 100% 올라갔고요. 오스코텍도 한 2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이슈가 발생한 다음에 좀 차익선 매물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FDA 승인을 받았는데 유럽 EMA라든지 또 중국 쪽에서 승인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유럽이나 중국을 먼저 승인을 받고 FDA 승인을 받는데 FDA 승인을 먼저 받았다는 부분도 본다면 중국, 유럽도 당연히 좀 빠르게 승인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승인을 받은 건 정맥주사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형주사제 쪽으로 해가지고 그 FDA 신청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빠르게 안 나오겠죠.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좀 마무리돼서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길게 본다라면 상승세, 어쨌든 로열티 수입이라든지 또 전문 의약품 판매 증가 이런 것들은 주가에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좀 호재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유한양행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김병준 매니저님, 네. 뭐 유한양행은 이렇게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19 테마주들이 강했는데 이 네. 코로나19 테마주들이 오늘 또 조정받고 일부 대장주들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약세를 보이니까 코스닥 지수도 지금 한 1% 가까이 밀리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최고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 이제 국내 바이오텍이 기술 이전한 계약 규모만 하더라도요, 5조 6천억이 넘습니다. 이번에 유한양행의 쾌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향후 기대되는 로열티 수익만 뭐 시장 점유율 20%를 가정했을 때만 로열티 수익만 2천억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피하 주사로 바꿨을 때는 로열티 수익이 4천억이 넘어갑니다. 이거를 뭐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와 나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쾌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블록버스터 신약, 뭐 제약바이오 국내 이제 기업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블록버스터 기업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빅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가느냐 마느냐. 뭐 예를 들면 빅파마 기업들이 신약을 내놓으면 블록버스터가 될 확률이 57%가 넘는데 중소형 제약사가 내놓으면 블록버스터가 될 확률이 22%밖에 통계적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이 빅파마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근래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 기술 이전을 알테오젠도 그렇고 빅파마 기업들과 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지금
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커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계속해서 코스닥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보시면 좋으냐면 네. 펩트론을 또 요즘에 이제 유증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게 일라이릴리와 물질 이전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한 1조 원대인데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연매출이 60조가 넘어가는 이런 약품입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이 비만 치료제를 1개월 제형으로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이게 특허가 만료될 때쯤에는 기술 이전이 나오면서 펩트론도 알테오젠 같은 그런 흐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투자의 눈도 좀 네. 기대를 해주시면 제가 좀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과연 우리 김병주 매니저님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눈에 띄는 의료 AI 종목들이 오늘 또 강합니다. 저희가 이틀 전 저희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의료 AI 지금 접근 가능하다,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이 들어봤는데 오늘 뷰노와 루닛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오늘 지금 루닛이 한 10% 가깝게 네. 상승하고 뷰노도 지금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오전장에 비해서는 약간의 윗꼬리를 네. 단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기관의 수급이 최근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의료 AI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쯤에서 좀 수익을 실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의료 AI 관련해서는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모멘텀도 꾸준히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주요 병원 쪽에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주가가 이미 또 한 발, 두 발 앞서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약간 이슈가 좀 발생을 했을 때 주가는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접근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루닛 같은 경우가 이제 장중에 상승폭을 좀 줄여 나가면서 한 9%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은 7월달 매물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7월달 행보하다가 시장이 안 좋으면서 급락이 나왔던 자리까지 일단 반등을 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좀 5만 원이 돌파가 좀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아예 눌림목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JLK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어요. 보여줬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조금 뒤지는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좀 밀리는 모습인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옆으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료 AI 쪽으로 본다라면 JLK가 이제 국내 주요 병원에 제품이 공급이 되었고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조금 이런 건들 약간 저점도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뭐 한 10,000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지금 가격 이하부터는 1.5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의료 AI 종목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확실하게 추세를 턴어라운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루닛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가 확실하게 지지가 된 다음에 들어갈 만하지만 아직까지 5만 원 선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오랜만에 지금 빈집털이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 영상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넷플릭스가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넷플릭스 주가와 연동하면서 움직이는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들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신규 상장한 M83이라는 종목이 저희가 생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4만 원대에서 움직였는데 현재 52,600원대까지 공모가 16,000원과 비교하면 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주 매니저님, 네. 콘텐츠 관련 종목들 이제는 네. 좀 낙폭 과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오징어 게임 2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반짝 상승에 그칠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선반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오히려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지금 뭐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 뭐 같은 콘텐츠 관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게임스컴 2024가 진출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크래프톤의 이제 제품들이 지금 또 후보작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게임스컴이 독일에서 개최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후보작에 선정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시상을 받게 되면 굉장히 흥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 학회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작이 선정이 됐다라는 것 자체로 흥행에 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게임주 쪽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해서 게임주가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 쪽보다는 게임주가 지금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네, 현재 게임스컴이 진행 중인데 참가 기업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가 되는 게 이 게임스컴이 끝나고 나면 세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워낙에 게임주들 주가 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최근 하반기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데 네. 이 세론 우려는 없을까요? 게임스컴이 끝나고 투자하실 때 포인트는요. 네. 게임스컴 수상작 위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스컴에서 수상을 했다라는 건 이게 게임이 재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업의 IP 가치 자체가 올라간다. 그래서 게임도 마치 제약바이오처럼 이 IP 같은 것들을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스톤 가치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상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노미네이트가 됐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큰 이슈인데 국내에 이제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게임들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신작 게임을 내놓은 부분이 있고요. 펄어비스도 오늘 또 관련돼서 게임들을 발표했고 앞으로의 게임주들의 이제 주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신작 발표하는 기업들 보시고 그리고 노미네이트 된 종목들 보시면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독일 쾰른에서 게임스컴 2024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이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향방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성과를 내는 게임 기업들이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희 생쇼에서도 게임주가 편입이 됐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최근 로봇주들 순환매하면서 오르곤 있는데 확실하게 이 로봇 보핏 모멘텀으로 네. 지금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역시나 새로운 우려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줄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로봇주들은 지금 투자 전략 유효한가요?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계속 뭔가 앞으로 주들과 무엇이 나올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로봇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금융주가 될 수도 있고 있는데 그 안에서 로봇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삼성 보핏 공개도 있었고 약간 이거 로봇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애플 관련돼서도 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젠슨 황이 대만에서 대형 로봇 행사가 있는데 여기 참석을 한다 안 한다 약간 논란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석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이제 아직까지는 로봇주들은 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어떤 걸 투자한다더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케줄, 이벤트, 뉴스를 먼저 선점을 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 자체도 좀 작년에 많이 오르고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매물 부담감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야지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이쪽 부분이 좀 더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SPG 같은 경우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트레이딩 접근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짧게 치고 빠져야 된다. 이미 좀 움직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저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9%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하락했었던 부분들까지 어떤 반등을 준 것이고 그렇게 안 움직이던 SPG 같은 경우도 오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신규 추격 매수보다는 앞으로의 흐름들 좀 확인하면서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 로봇주들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어떤 투자 접근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는 보수적,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로봇주도 안에서 시세가 분출된 기업이 있어요. 추가 질문 드릴게요. 어제는 SBB테크가 오후장에 26%대까지 급등하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오늘 장에서는 지금 한 5% 쉬어가고 있고요. 또 SPG는 오늘 삼성 보핏의 액추에이터를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에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약간의 윗꼬리를 닫는데 두 종목 다 국내 감속기 탑2 기업이잖아요. 네. 두 기업 중에선 그러면 어떤 쪽을 더 봐야 돼요? 시세를 이미 분출한 SBB테크 아니면 지금 시세를 타고 있는 SPG? 감속기 쪽으로 본다면 그나마 좀 SPG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두 기업 모두 저점 대비해서 SBB테크는 한 80%, 그리고 SPG는 오늘 상승을 해가지고 한 4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이제 눌림목을 줬을 때 지지를 어떻게 좀 테스트가 확인되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SPG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만족스럽진 않지만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도 이미 그 작년 3월달 시작 전까지 하락했다가 좀 반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점에서 본다면 SPG가 그래도 조금은 더 삼성이라는 이슈들도 좀 있다는 거 본다면 조금 더 낫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투자해놓은 섹터를만 봐도 보시면 지금 수급 공백이는 과대 낙폭 업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쉬어가면서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반도체를 미리 좀 담아봐야 될지 아니면 수급이 비어있는 과대 낙폭 섹터를 공략해야 될지 우리 유창희 대표님 짧게 좀 답변 주실게요. 네, 뭐 저는 일단은 잭슨홀까지는 큰 어떤 주가 변동성은 없다.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도체 관련돼서 그게 좋든 안 좋든 방향이 나올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먼저 선점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좀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반도체를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 공백에 의해서 순환매는 나오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앞으로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 모른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뭐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게 어렵다라면 지금은 좀 관망하는 전략을 한 일주 정도만 더 가지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지 두 분 다 오늘 왠지 반도체주는 아닐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 아까 제약 바이오 쪽을 공략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큰 종목인데요.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이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에 룬드백에 기술 수출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APB-A1을 5천억 원에 또 기술 이전을 했죠. 5,400억 원의 기술 이전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 소식이 나왔어요. APB-R3까지 추가적으로 6,600억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게 임상 1상을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기술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아주 매력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이 기업이 커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실 때 적응증의 확장이 가능한가도 보셔야 되거든요. 항암제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다발성 경화증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적응증 확장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50원을 가지고 왔는데 현재가 2400원도 편입이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233,500원, 손절 가격은 17,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에이프릴 바이오. 다음으로 우리 유창희 대표님 오늘 매수는 종목은요? 네, 뭐 저도 바이오 쪽으로 해서 바이넥스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한 12,000리터 정도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7,000리터가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이라든지 연구 임상 관련된 약을 생산했다라면 이제는 본격적인 시판되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원재료 의약품부터 완제품까지 다양한 GMP 글로벌 수준의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재무구조도 탄탄한 거 본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 3만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2만 1,000원 마켓에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수하는 종목 바이넥스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또 김병진 매니저는 오후 4시 무료 방송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